사회를 맡은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입니다. 오늘은 2016년 마지막 정책조정회의가 됩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 협조해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해드리고요.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16년도 원내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제가 5월달에 원내대표 당선돼서 지금 7개월 됐습니다. 일도 많았고 또 사건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원내를 안정시키고 또 크고 작은 성과들을 만들어낸 데 대해서 보람이 있었다 해서 자평을 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송년회 때 건배 사가 여기저기라는 게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 줄여서 여기저기 했는데 요즘은 그게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시죠? 저도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건배사를 한답니다. 올 한 해는 국민들이 기가 막혔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기가 뚫리고 기가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김근태 전 의장님의 추모 행사가 있습니다. 2012년을 점령하라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2012년을 점령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지난 4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오늘 고 김근태 의장님의 추모 행사에서는 본인이 남겼던 그 말처럼 내년도 대선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런 결의가 야권 전체에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광장에서 촉발된 촛불 민심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으려면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가 되려면 지금처럼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승리의 전망이 갈수록 낮아집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대선 전에 야권 통합이 이루어져서 김근태 의장의 소망을 달성하는 그런 결실이 있기를 반드시 바라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평생 민주대 연합을 위해서 헌신했던 김근태 의장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2017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매년 발표되는 경제 정책 방향이지만 올해는 가장 늦게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제 정책 방향은 그러나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상실된 경제 동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차 경제 성적표에 대한 반성도 또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찾아보기 어려운 미봉의 대책 방향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747 공약 이것은 이미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기회만 되면 주장했던 국민 동의 없이 추진한 4대 개혁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정부 스스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4대 개혁이 제대로 된 경제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척간도에선 현재의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조개혁의 컨트롤 타워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재정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민간 경제를 살려나갈 것인가, 일자리, 민생,
소비 촉진 등 시급한 경제 대책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한대행 임시체제의 한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내년에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개혁과 민생개혁을 촉구합니다. 첫째는 일자리 확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둘째는 임금 인상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한 성과 공유제 협상이 필요합니다. 또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체계, 그리고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특화 산업의 육성과 사회적 경제 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민생 일자리 확보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하와이를 방문해서 진주만에 애리조나 기념관에 헌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다. 정확히 1년 전에는 위안부 협정을 통해서 우리 일본의 전쟁 범죄의 그 피해자 중 가장 약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제는 미국까지 가서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를 반성하고 제대로 된 국제 평화를 위해 기여를 하고자 한다면 강대국인 미국의 진주만을 갈 것이 아니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합의했던 위안부 합의, 이것은 국제조약도 협정도 아닙니다. 명문화하지 않은 협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고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어떠한 국제조약도 무효라고 하는 제네바 조약법 조약의 협정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협정을 파기하고 제대로 된 위안부 협상을 재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공개 발언 있겠습니다. 박완규 수석 부대표의 공개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교섭단체 사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의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대화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2월 국회에서 성과를 목표로 국민의 명령인 개혁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중 하나인 그 방송 관련 법들이 새누리당의 묻지마식 버티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방희가 언론장악방지법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또다시 파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당 의원들이 지속적인 직무유기로 20대 국회 출범 이후 상임위 중 유일하게 법안 심사 소리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입니다.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하기는커녕 이란인 국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파렴치한 행태에 경화가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미운적 태도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자는 주장에 왜 반대만 하는 것인지 그 속내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에게 경고합니다. 언론장악 방지법을 위한 묻지마식 반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계속해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즉각 회의에 참석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개혁 보수신당도 정권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공정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월 국회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장악 방지법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김근태 전 의장이 50일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김근태 의장께서 생전에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라 거짓 희망이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절망한 이후에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만들 수 있지만 거짓 희망이 무너질 때에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금년 한 해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정권, 그다음에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고통받고 희망을 위협받는 일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국민들에게 진정한 새로운 희망을 새해 드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근태 의장의 추모 행사 관계를 해서 한 30분 정도 일찍 이루어졌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개 회의를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